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금일요 양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수급적으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요, 과연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느 업종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 또 지속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한 테마별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요, 금일 31포인트 1.7% 상승한 1857로 마감이 되면서요, 천일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해주면서요, 마감이 됐죠. 자, 우리가요, 이 20일 이동평균선 갖고 지금요, 이 코스피 지수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오늘 20일 이동평균선 전일에 비해서 9포인트 상승을 하면서요, 1711. 그러면서 주가 이격이 6.7%죠. 과열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최소한 10% 이상 벌어져야지 단기 과열로 접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6.7% 그렇죠? 부담은 없습니다. 특히요, 내일서부터는요, 20일 이동평균선이 아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20일 전 지수대가 1590대였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1400대. 그죠? 그것들이 빠져나가고 지금 1800대 내일 형성되는 지수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수는 뭐 한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가까이 급속도로 20일 이동평균은 상승한다. 그러면요, 한 2, 3일만 지나면요, 한 1750포인트까지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서 이격이 지수가 크게 뜨지 않으면 이격은 갈수록 좁혀지면서 안정된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요, 또 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면서요, 만약에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 해도요, 1차 지지선으로 그죠? 전고점 지난 고점이 그죠? 1750포인트였죠. 요번에 이동평균선도 1750 내외, 그죠?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조정을 받는다 해도 조정폭은 1차 지지선은 그렇게 낮지 않다라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적으로 변화가 조금 오늘처럼 나타나는 것이 조금 연속성이 있다면요. 오늘 수급 사항을 보면 기관들이 한 4,200억 오랜만에 큰 폭의 매수세죠. 외국인들도 매도세가 이어지긴 했지만요. 매도폭이 크게 감소했어요. 129억. 그죠? 외국인들이 조금만 순매수만 전환이 된다 해도 우리가 처음으로 또 언급을 해드렸던 2차 저항선이죠. 우리가 1차 저항선은 이 1800 내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1900 후반대도 우리가 좀 열어놓고 시장을 보자. 물론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외바닥으로 치고 새로운 고점을 치고 나갈 가능성은 정말 다시 한번 대밀리는 것은 맞다. 그 지수 가격대가 요번에 상승이 어느 선에서 끝나느냐. 그렇죠? 우리가 1800선에서 저항을 맞고 만약에 쌍바닥을 찐다면 1500 내외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랬어요. 하지만 요번에 조금 문을 더 열어서 1900 후반대까지 간다면은 한 1650에서 1700선에서 마무리돼서 요번에 어느 선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요번에 조정이 나와도 그 조정폭이 지난 쌍바닥보다는 위에서 크게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요, 오늘 이 코스피 쪽에서요, 기관들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오늘 보십시오. 어느 업종으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세가 들어왔는지요. 가장 많이 그렇죠? 매수한 업종이 전기전자죠. 기관들이 1938억을 순매수를 해줬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 194억, 그렇죠?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129억 매도 속에서도 전기전자는 그렇죠? 194억. 그러니까 조금 의미가 있다 해서 삼성전자가 지난주서부터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관마저 들어오면서요, 삼성전자 쪽 매기가 몰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렇죠?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오늘 5G 통신 장비 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어요. 자, 제가 5G 통신 장비 반도체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렇죠? 우리가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 이번에 하락할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말씀을 드렸을 때요. 먼저 바닥 찍은 종목, 그렇죠? 종합지수는 3월 19일 날 저점을 찍었어요. 코스닥, 코스피 다 할 거 없이요. 하지만 미리 3월 13일 날 저점 찍은 종목이 많은 종목이 포함된 것이 5G다 그랬어요. 그 종목군들 움직임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요, 뒤늦게 빠진 종목들, 그러니까 3월 초순까지는 안 빠지고 버텼지만은 지수가 더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뒤늦게 빠진 업종이 테마가 이 반도체 관련주라 했죠. 이런 것들이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5G 강한 흐름 나왔고요. 조만간에 수급 사항도 그렇고요. 반도체 움직임이 조만간 나타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코스닥 지수죠. 오늘 13포인트 2.2% 상승한 610으로 마감이 됐어요. 자, 이것도 20일 이격이 갈수록 좀 좁혀지고 있는 모습이죠. 주가는 그쵸, 우리가 과열권으로 봤던 620선 와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은 가파르게 상승 중이고,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2, 3일 동안은 더욱더 가파른 상승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면, 이격은 그쵸, 과열된 이격이 갈수록 좁혀지면서 과열이 진정되는 국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외국인들의 영향이 그쵸?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지수의 약죠. 낮던데 그 이유가 바이오 업종이 한 30% 되고 그쵸? IT 업종이 34% 돼요. 근데 오늘요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외국인들이 코스닥 지수에요 1,700억대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가장 많이 매수한 업종이 IT, 하드웨어 쪽이죠. 자, 근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5G 통신 장비가 이너 와이어스가 오늘 10%가 넘게 올랐는데, 이 이너 와이어스가 포함된 업종이 바로 지금 554억 순매수한 통신 장비 쪽, 그죠? 거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서 조금 의미가 상당히 있다, 그죠? 먼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 뒷부분에서요, 다시 한번 5G 테마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요, 제약업종이, 그쵸? 아까 말씀대로 코스닥 지수는 바이오 업종이 한 30%, 제약 쪽이 한 30% 비중을 차지하는데, 오늘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1,700억대 매수하는 속에 매수가 겨우 11억에 그쳤다. 그리고 기간이 56억 매도, 오히려 개인들이 1,680억대 매도를 하면서도 제약업종에 34억 순매수죠. 그럼 조금 시장의 변화가 조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노란색 아랫부분이 있죠? 회원가입 문의 맨 뒤에 자세하게 올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요, 여기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리포트 나온 것 중에서요, 뭐 좀 의미 있는 것들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 개미 운동, 투자 성격 변화 변동성 키울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죠.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죠? 올해 들어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처음에는 삼성전자 그죠? 우량 종목으로 많이 들어왔지만은 최근에는 약간 투기적으로 그죠? 뭐 원유 관련 상장 지수 펀드 ETF라든지 상장 지수 증권 ETF 그죠? 특히 ETF 같은 경우는 인버스를 해서 하방 쪽으로 좀 베팅 많이 하고 좀 투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조금 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오른쪽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코스피 우량주 사던 동학개미 코스닥으로 향하나 그죠? 뭐 물론 코스닥 한다고 그죠?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저는 잦은 매매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자라는 그런 의견 쪽이에요. 제가 요 방송 끝나고 저녁에요. 우리 일반 투자가들이 성공을 하기 위한 이유 하면서 단기 매매가 그죠? 어려운 이유 해서요. 동영상을 하나 올릴 예정이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면은 개인들이요, 여기 코스피를 5조 9천억죠 순매수를 했는데, 지난달 1일서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그렇죠? 근데 오히려 순매수를 많이 했던 코스피 쪽에 매수했던 것이 이제는 코스닥 쪽으로 그렇죠? 5배 가량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어서,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좀 우량 종목을 사서 조금 길게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6개월 아니면 1, 2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지만이 이 주식 시장에서요, 성공을 할 수 있다. 너무 이 주가 흔들림에 그쵸? 현혹이 돼서 유혹이 돼서 이 종목 전혀 빨리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강한 종목을 그쵸? 따라가다 보면은 그쵸? 빠른 매매를 하다 보면은 추격 매수 내가 사고 싶은 가격대에 못 사고 팔고 싶은 가격대에 못 사는 것이 일반적인 그쵸? 빠른 매매입니다. 그러다 보면 따라다니다 보면은 결국은 낭패 보기 쉽다 해서 저는 잦은 매매는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고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내가 투자 금액이 1억이면은 뭐 한 8천원 그렇죠?
중장기로 끌고 가고 한 1, 20%만 현금과 단기 매매 그 정도 수준은 괜찮지만 전체 금액을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죠. SNS텍 1분기 매출 전망치 부합.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도 시장 대비해서 주가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았어요. 한번 일단 리포트 먼저 보죠. 올 1분기에 매출액 251억, 영업이익 38억을 기록을 하면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42%, 그렇죠? 영업이익은 90% 늘어났다라는 내용이죠. 1분기 매출 가운데 디스플레이 관련 매출 비중이 약 70%인 걸로 추정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특히 국내에서 유일한 블랭크 마스크 제조사로 중국 디스플레이 투자 증가와 고객사 비메모리 투자에 따른 수혜를 기대된다. 특히 반도체 관련 아까 말씀드린 블랭크 마스크가요. 일본 비중이 그쵸? 한 90% 되기 때문에 국산화 수혜주로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실적도 그쵸? 전년 동기보다 크게 증가하는 모습. 이게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기 영업 그리고 노광 공정의 포토 마스크 원재료를 생산 그러니까 소재 업체인데 그죠? 일본 의존도와 국산에서 국산화 수혜주 한다는데 주가는 오늘 한 700원 4.2% 그죠? 오히려 윗꼬리를 더 길게 달아주는 그런 모습이죠. 17,150원 그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그죠? 반도체 쪽으로 그죠? 예, IT 섹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아마 반도체 관련주도 특히요. 아까 말씀대로 이 5G 통신 장비는 먼저 그죠? 3월 13일 날 저점을 찍고 올라간 종목들이 있는데 이 반도체 관련주들은 뒤늦게 그죠? 이 3월 초순서부터 빠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회복을 시켜주는. 그래서 덜 빠졌고 늦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 회복 속도가 조금 느린 거는 있지만요. 아마 새롭게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 해서요. AD 테크놀로지 오늘 AD 테크놀로지 그렇죠? 시장에 대비해서 오늘 강보합 수준으로 끝나서 상당히 힘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지만은 조만간에 주가 반영이 되면서 시장에서 이슈화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계속 드립니다. 그리고 테스나, 네페스, SF 반도체 그렇죠? 시장 대비해서 조금 약한 흐름이 나왔지만은 그렇죠? 반도체 관련주들 저는 조금 긴 흐름으로 지금서부터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했던 분들도요. 뭐 과거에서 좀 손실이 났다고 해도요. 이 반도체 특히 비메모리 관련주 소재라든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짧게 보지 마시고요. 뭐 최소 뭐 6개월이든지 한 1년 뒤를 내다보신다면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런 종목군들 충분히 나에게 시세를 크게 수익을 얻어다 줄 수 있는 그러한 테마다라고 보시면서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노 와이어리스죠. 5G 통신 장비인데 오늘 뭐 급등한 이유를 찾는다면요. LG U+하고 LTE 도입 시점부터요. 이 협력 관계로 그렇죠? 네트워크 시험 장비를 공동으로 개발해서 그러한 검증과 향상을 사용해 왔다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조금 부각이 되면서 오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 뭐 물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5G 통신 장비요.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글로벌 5G 시대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죠. 지연될 조짐이 보이면서 5G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죠.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등 유럽 각국과 미국은 이달에서 오는 6월 예정이었던 5G망 구축을 연기에 나섰다라는 내용이죠. 이러한 부분들 지금 2차 전지도 막상 그 잣대를 갖다 대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좀 유럽 쪽에서 그렇죠? 그냥 공장 가동이 멈춰지면서 좀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근데 이 5G 통신 장비 주가는 움직임이 좋고 2차 전지는 약한 흐름. 그렇죠? 근데 이 부분들이 다 취소된 게 아니라 단순히 연기된 부분이죠. 이 내용 보면요. 5G 부품 업계 관계자는요. 실제 1분기 수요는 둔화되지만 2분기부터 회복될 걸로 예상이 되면서요. 5G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증가될 거다. 그 얘기는 2차 전지도 그렇죠? 항상 리포트가 나오면 그런 내용들이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 움직임은 틀리다. 그렇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세력들이 이쪽을 5G 통신 장비를 택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관심 종목 보면 KMW, RF, HIC, 다선 네트워크스, HFR, 서진 시스템, OE 솔루션 등이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내용인데 자, 요 화면 보면요. 오늘
이너와이러스 5,800원 14.9% 거의 15% 오른 44,950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G 국산 장비 LG U+와 공동개발 그리고 글로벌 경기 부양체로 투자 확대. 국내 상반기 국내에서도 50% 그렇죠? 투자를 확대한다 했죠. 경기 부양책 관점에서요.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5G 장비들 그렇죠? 자,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 먼저 저점을 찍어갔다. 서진 시스템도 그랬죠? HFR, KMW, RFHIC 한번 차트 모양 간단하게만 잠깐 흘러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MW도 보면은 저점이 언제입니까? 종합지수는 3월 19일 날 찍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3월 13일 날 그렇죠? 저점을 찍고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RFHIC는 뭐 미리 이런 종목군보다 먼저 저점을 찍었죠. 그렇죠? 오히려 이 2월 그렇죠? 2월 초순에 찍고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고 그렇죠?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자, 요런 관점에서 제가 먼저 바닥 찍은 종목들을 우리가 유심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5G 통신 장비 업체에서 그런 종목군들의 모습이 가장 많이 나온다 했어요. 수급적으로도 그렇죠? 이노와이어리스 오늘 외국인들이 11만 주 그렇죠? 기간 매수하고 뭐 HFR 그렇죠? HFR도 외국인들이 7만 7천 주 KMW 오늘 21만 주 그렇죠? 수급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바로 이 5G 통신 장비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 당연히 홀딩을 해달라. 저는 요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반도체가 이어받고 또 반도체에 가면은 2차 전지주들도 아마 상승의 흐름을 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2차 전지주 삼성 SDI. 그쵸? 오늘 나온 리포트인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얘기예요. 2분기 전기차 배터리 부분이 영향을 받겠지만 예상보다는 타격이 크지 않을 거다. 아까 말씀드린 5G 통신 장비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지금요, 실제로 좀 유럽이 공장 닫고 지금 전기차 판매가 약간 뭐 부진할 거다 예상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1, 2월 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100% 이상 증가를 했고 이번 3월 달에도 좀 감소할 걸로 봤지만요. 요 내용 있죠? 독일,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 유럽 주요 4개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해도 27%. 물론 1, 2월 달에 100% 넘는 증가율보다는 감소를 했지만요. 작년 동월 대비해서는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전기차 보급률 상승에 따른 2차 전지 산업의 중장기 성장에 집중해야 된다. 지금 저는 시장에서 이슈화가 안 된 것 뿐이지, 그렇죠? 조만간에 부각이 되면서 오늘 5G 통신 장비 가는 것처럼 2차 전지들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오른쪽은 에코프로비엠. 오늘 이 2차 전지 관련 리포트가 2개 나왔네요.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뭐 같은 맥락이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이 전기차량 양극재 매출 비중은 1분기 30% 수준에서 하반기 중 50%까지 상승해 BIT용 배터리 수요 감소 리스크를 상쇄한다서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가 앞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것이 삼성 SDI 일본 모습이에요. 그렇죠? 유럽 전기차 판매 증가 그리고 하반기 전기차형 2차 전지 흑자 전환 기대죠. 자, 지금요. 1차 상승하고 좀 모습을 만들어가는 모습이죠. 자, 거래가 바닥에서 지난 3월 19일 바닥을 찍고 그렇죠? 주가는 상승을 했다가 그죠? 옆으로 행보 이런 모습인데 거래는 계속적으로 감소하죠. 주가는 밀리지 않는 거죠. 이렇게 수렴을 한 이후에 한번 덜그덕 치고 가고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밑에서 지지해주는 모습. 그러니까 보통 보면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항상 올라가는 종목들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들은 탄력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추격 매수, 추격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니. 이러한 종목군들을요, 그냥 선침해서 길목 지키기 차원에서 들어가서 수익이 그 다음날인데 뭐 일주일 뒤라든지 뭐 5%, 5%, 10%, 10%, 20%, 20% 올라가면 나한테 온전히 수익을 갖다 주지만요. 이것이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 보고 거래가 크게 증가하는 거 보고 들어가면은 이미 이 수익률 차원에서도 그렇죠? 적을 수밖에 없고 또 주가가 올라간 것만큼 리스크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요. 저는 2차 전지들 조만간에 오늘 5G 통신 장비처럼 새롭게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 단 저는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조금 반도체, 그렇죠? 저는 반도체 2차 전지가 아마 같은
움직임으로 나오고, 그쵸? 그리고 5G가 제가 중간급이고, 그리고 이 바이오하고 이 비대면 관련주가 또 한 묶음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변화는 없다 해서 반도체, 2차 전지, 조만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바이오주죠. 이제 HLB, 그죠? 공매도, 쇼커버링이 상당히 들어온다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린 종목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주가는 이게 남들 빠질 때, 그쵸? 이 2월 말서부터 3월 중순에 크게 하락할 때 얘는 주가 움직임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도 않은 데다가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빠지는데도 수급이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뭐 임상 준비를 진행 준비한다라는 뭐 그러한 재료도 있고요. 그쵸?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오늘 주가가 한 1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10만 원대 다시 회복을 시켜줬죠. 거래량도 310만 주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이 바이오 쪽에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뭐 페트론이라든지 알테오젠,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NKMX 요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시소 게임 하듯이 요쪽이 가능하면 요쪽이 약하다니까요. 그러한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요. 우리가 크게 테마로 보면은 반도체, 2차 전지, 5G,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주,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주, 그리고 비대면, 언택트 관련주 이러한 종목들로 우리가 놓고 비중만 조정을 하면은 충분히 시장을 수익률이 더 크게 나는 그러한 매매가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려서 뭐 오늘 HLB 모습이 좋고 그렇죠? 하지만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팩트로라든지 이런 오늘 조정을 조금 받았던 종목군들 뭐 삼성 바이오로즈, 셀트리온도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는 타이밍만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항상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매수하는 습관을 들여야지만이 나중에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이더라도요. 내가 매도할 수 있는 손절 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추격 매수를 하다 보면 너무 높게 잡아서 순간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한번 매도 타이밍 놓치면요. 10번 매매 10번 매매해서 7, 8번 잘해도요. 두세 번에서 내 생각 반대로 한번 매도를 못하면 크게 손실을 보는 것이 추격 매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조정 받을 때 매수하는 습관을 들여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이에요. 그렇죠?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혼자 지금 시장이 그나마요.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낙폭의 한 반 이상을 회복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가 넘게 회복이 된 상태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손실을 지난 2월 말서부터 3월 중순까지 손실이 크게 났던 부분이 있으면요. 지금 최소한 종합지수가 올라간 만큼 그렇죠? 손실폭을 크게 줄여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요 아래 핸드폰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 유튜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